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10명이 사망하고 36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입마금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뉴욕 재판부로부터 조건 없는 실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25개를 포함해 초반에 100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2월 예상보다 강한 고용을 유지해 기준금리 동결은 5월까지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조사 요원들을 각 연방기관에 파견해 예산과 인력에서 감축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남가주 지역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10,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고 36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레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남가주 지역은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변해버린 참혹한 광경입니다.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고 36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패리세이드 파이어와 이튼 파이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두 화재는 남가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패리세이드 파이어는 2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진화율은 겨우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는 30만 에이커 이상이 불타고 있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산불이 덮치고 간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쾌하는 참담한 광경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피해 지역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가스 누출 등의 위험이 있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3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강한 산티아나 강풍이 시속 80마일로 불고 있어 불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남가주 전역에 치명적인 화재 위험 경고를 발령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카운티는 여전히 고위험 상태에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고되며 다음 주 초에는 또 한 차례 산티아나 강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유지하고 대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입마금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뉴욕 재판부로부터 조건 없이 실형을 면제받는 언컨디셔널 디스차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감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47세 대통령 취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조건 없는 실형 면제, 즉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받아 수감은 피했으나 오명은 남기게 됐습니다. 입마금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더 이상 막지 못한 뉴욕 재판부의 10일 선고 공판에서 unconditional discharge, 즉 조건 없는 실형 면제라는 보기 드문 선고를 받았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unconditional discharge는 조건 없이 실형을 면제받아 수감되지 않고 앞으로도 면제 조건을 따로 지킬 필요도 없는 선고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일반 국민 개인인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지위로도 형사범죄 피고인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다만 트럼프 피고인이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곧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하게 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한다고 판결하고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머천 판사가 자연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별해 보기 드문 unconditional discharge 조치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하라고 해서 선고 공판에 참여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나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왔으며 사실은 전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새 대통령은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감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선고까지 받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은 남기게 됐습니다. 하루 앞서 연방대법원은 취임 열흘 전에 선고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청원을 5대4의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의 보스파에서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가세해 트럼프 측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다수파는 트럼프 새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수감되지 않고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이용해 법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어 긴급 선고중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긴급 요청 기각으로 뉴욕 맨하튼의 머천 판사가 선고를 예상대로 진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당시 코언 변호사에게 환급해줬는데 이를 숨기려고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25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초반에 100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에서 발동하게 될 100개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이민정책과 에너지정책을 180도 뒤집는 조치들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제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20일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필요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100개나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취소한 2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밝혀 나머지는 취임 첫 주간에 연속 서명 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미팅에서 100개에 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시한 것으로 상원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바이든 이민정책과 에너지정책을 180도 뒤집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이민정책 뒤집기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에서 3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모든 난민 희망자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난민 망명 심사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멕시코 대기 정책이 부활됩니다. 동시에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외국인들은 추방재판 없이 국경에서 곧바로 신속 추방하는 타이틀 42도 재개됩니다. 이와 함께 한번 체포된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풀어주는 캐치앤드 릴리스 관행을 중단시킵니다. 둘째,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개시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선포합니다. 초반 추방작전에서는 아이스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 50만 명 이상을 추적 체포 구금하고 신속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도망자들 130만 명은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체포하는 대로 즉각 추방하게 됩니다. 지역 경찰들을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민법 247G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대신 국가방위군을 포함한 미군들은 직접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이들을 추방하는 데 일시 수용시설과 물자, 특히 군 수송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일시 수용할 이민 구치시설을 연방공유지나 미군 부대 안에 텐트촌으로 건설해 침상을 현재 4만 개에서 10만 개로 2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역작용이 우려되는 일터 단속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초반에 시범 실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뒤집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도 석유 시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안에서의 석유와 가스 시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25만 6천 개나 늘리는 강한 고용을 유지해 기준금리 동결은 5월까지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상승은 급등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는 빨라야 오는 6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일자리가 25만 6천 개나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12월 일자리 증가폭은 수정된 전달의 21만 2천 개보다 늘어난 것이자 15만 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호송적입니다. 이에 비해 12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0.3% 오르면서 연율로는 3.9% 인상으로 주춤해져 물가와 관련이 있는 임금 상승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에서는 2024년 한 해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 달 평균 18만 3천 개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301만 개, 한 달 평균 25만 개 증가보다는 둔화된 겁니다. 12월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000명을 줄인 반면에 건설업에서는 8,000명을 늘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여본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46,000명을 늘렸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과 소매 업종에서 각 43,000명씩을 증원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 28,000명, 사회 지원에서 23,000명을 늘렸습니다. 재정활동 13,000명, 정보업종 10,000명, 수송 조장 9,600명을 증가시킨 반면 도매업종은 3,5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6,000명, 주정부 10,000명, 로컬 정부 17,000명을 합해 33,000명을 증원했습니다. 12월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 1월 29일에는 97.3%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동결 가능성이 74%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월 7일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64%로 높았습니다. 6월 18일에 가서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43%로 동결 가능성 41%보다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수장으로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사 요원들을 각 연방기관에 파견해 예산과 인력 감축 등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예산 2조 달러 삭감을 시도는 하되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공직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내부가 아닌 외곽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 개혁을 추진할 도우지 정부효율부가 움직이기 시작해 공직사회에 광풍을 일으키며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새로 선발한 조사 요원들을 각 연방기관에 파견해 책임자들과 면담하고 예산과 인력에서 감축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도우지 조사 요원들은 연방기관들을 실사해 비효율적이어서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부서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삭감할 예산 규모와 축소할 인력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으로 이끄는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현재 5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20일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까지는 2배인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5 세스에서 연방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2조 달러 삭감을 시도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1조 달러를 삭감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목표를 낮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그동안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부처들 중에서 연방교육부는 아예 전체를 폐지하고 국토안보부는 각 이민 담당 부처들로 나눠 강화시키는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해 트럼프 추방작전을 주도할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과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대폭 강화돼 주요 부처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미 본토 테러 방지는 반테러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리 저녁에 수사관처럼 현장 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카시 파텔 새 국장으로 지명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 파텔 트럼프 2기의 새 FBI 국장 지명자는 나는 취임 첫날 FBI 본부 건물인 후버 빌딩부터 문을 닫고 FBI 요원들은 미 전역에 출동해 범죄자들을 잡고 범죄를 막는 경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택근무하는 23만 명 정도에게 주 5일 출근을 요구해 스스로 퇴직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공동수장들에 의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3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11만 명은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지각 변동은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부 컨트랙으로 사업해온 한인사회에도 타격을 입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